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이 말 계속 주구장창 울려 퍼졌던 메아리 같은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흘러다니는 말 아니었습니까? 관망세 속에서 무주택자들이 패닉 바잉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분기 9만 명 정도의 내 집 마련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거 3040 매수세가 두드러진다는 것도 이게 좀 영끌적 분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크게 꺾였던 매수 심리가 다시 새해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했고 또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거치면서 일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 30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매수자가 44,865명,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요.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역시 경기도 31,5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만큼 서울 탈출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얘기고 서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448명. 그만큼 이 시기에 내가 서울 아파트 깃발 꽂으면 언젠가는 이 아파트 내가 산 것보다 2배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좀 황당한 기대감,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사람들이 서둘러서 집을 좀 매수하려고 뛰어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는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시간은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6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 정책 자체가 상당 부분 이 대변화의 기조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굉장한 어떤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서둘러 파헤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의자를 뒤로 쭉 빼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 첫 번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공포감이죠. 공포감. 매수 가두리에 딱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뭔가 서둘러 쫓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 이게 뭐냐? 공급절벽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서울 수도권 부분에 내년에 엄청난 공급절벽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집값이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공포심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 올스톱 위기가 결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정책 자체가 완전히 지금 파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니 공급이 신축에만 있나? 10만 건 넘는 구축은 어떡하려고? 가격 저점대로 현실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 신축보다는 구축에 있습니다. 신축은 지금 10억 이상 하는 신축들 그냥 천지빛깔 아닙니까? 서울에서 그냥 분양 찍어내면 무조건 20평대도 거의 10억이야. 그냥 눈알 튀어나오게 생겼는데 이게 집값인지 금값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이 올라요. 굉장히 신경질 나죠. 그래서 신축 공급 부족은 가격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공급 절벽 나오면 바로 함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가격 급등이다.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탈출 세력들의 입질 유도, 설거지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고점에 잡았으니까 그만큼 잡은 값에 한두 배 정도는 더 올려쳐서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방 아파트 24채 팔아야 뭘 살 수 있다? 원벨리 한 채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막혀. 지방 아파트 24채 그리고 원벨리 한 채. 그 정도로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탈출 세력들. 이제 이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이 급변하게 되면 앞으로 집값 자체도 고점에 물려있는 이런 어떤 물건들도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급지의 전세가를 보면 한 달 상간의 강남구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전세의 흐름을 보면 15억, 14억, 14억, 13억, 12억 뚝뚝 떨어지는 파이가 어마무시하죠. 거의 15억 이상 이를 정도로 엄청난 전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매매가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강남 쪽의 아파트,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는 건 앞으로 가치 체계가 상당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뭐 50억 아리팍이 경매시장에 나올 정도잖아. 옛날에는 아리팍 경매시장에 절대 안 나왔거든요. 일단 매물로 딱 급매로만 내놔도 그냥 빛의 속도로 누군가가 물어갑니다. 그 정도로 뭐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야 뭐 경매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어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인데 버젓이 경매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팔고 나가겠다. 잘못하면 설거지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서울 아파트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지형도가 바뀌게 되면 확실한 어떤 이 팩트로 드러날 전망인데, 이게 불멸의 안전 자산이 파멸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골로 갈 수 있게 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빙하기 오고 있잖아. 거래량이 3월이 7,385건인데 4월은 221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어요. 물론 뭐 토제 뭐 영향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줄어든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아파트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와해되고 있다는 얘기고, 일일 아파트 서울 거래량만 봐도 뭐 매매건이 뭐 81건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안전자산의 어떤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의 국채 아닙니까? 지금 이 증시가 완전히 미국 이 상당히 하락을 치자마자 국채 부분에 있어서 그 자본이 다 밀려갈 것 같았었는데 웬걸, 이거 미국 국채까지도 던지고 나오네. 그만큼 지금 안전자산으로 생각됐던 미국 국채 수요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가장 약한 이 트럼프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관세로 지금 밀어붙이는데 아킬레스건이 뭐 국채에서 딱 잡혀 있으니까, 일단 미국 국채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 단단하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 누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 국채 보유국 순위를 보면 일본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의도적으로 국채를 팔아버리면 이런 어떤 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국도 안전자산 개념 바뀌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이 무슨 뭐 용발이 통뼈입니까?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안전자산 개념은 이미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전자산이 없다라는 그 위기감 자체가 가장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이 보험이 굉장히 또 안전, 금융자산 중에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흡수 합병이라는 말이 뭐 속속들이 나올 정도로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디지털 보험사 운명은 정말 상반기의 결정이 어마무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고, 지금 캐럿 손해보험이 마이너스 662억,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마이너스 400, 와, 카카오가 마이너스 482억이네. 하나 손해보험이 마이너스 308억 등등등, 교보가 마이너스 260억 정도로 디지털 보험사 단기 순손실이 뭐 어마무시한 눈덩이가 되고 있어요. 단기 순손실 총액이 1886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도로 순손실을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손해보험사들, 이거 지급 여력이 상당히 건전성 비율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니. 이걸 킥스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지급 여력 비율 156.2%까지 떨어지면서 재무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 터져버린 MG손해보험 청산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4조나 뭐 계약 이전을 하겠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거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야. 시중은행하고 비슷하죠. 근데 24만 명이 무려 3조, 거의 4조 가까이 지금 이 자금에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한순간에 내가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차곡차곡 넣었던 그 자금이 일순간에 증발하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KICS, 킥스 비율을 보시면 MG손해보험 평균적으로 167.5%인데 9.3%밖에 안 돼. 와, 이거 뭐 큰일 났죠, 이거. 그냥 내 돈 그냥 다 날아가게 생겼다니까. 롯데 손해보험도 11.1% 킥스 비율이고요. KDB생명도 이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5.6%. 그리고 푸본 현대생명이 마이너스 41.3%. 평균이 129%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찍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지금 이 보험사 자체도
대체적으로 금융계에서는 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어졌다. 부동산 자체도 지금 안전하다라는 인식, 우리 한국 사람의 주담대에 기초한 앞으로 집값은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는 이 유전적 기질, 부동산의 어떤 유전적 기질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리스크를 도저히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리스크에 의해서 완전히 꽈당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가 첫 번째, 미국발 금융시장 이 대격변이 단기적 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변수가 이제 상수로 세팅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테리프, 관세를 때리는 데 있어서 그냥 단기적인 어떤 자신의 정책적 프로파간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운명을 건 거야. 그러니까 경제 재편, 금융 재편, 자본시장의 재편을 위해서 완전히 때려 부수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 변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장기적 상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기초체력이 후들후들 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145% 때리니까 중국이 125%로 그냥 맞받아치고, 이 관세의 치킨 게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 이 중간에 낀 한국만 자산시장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가장 지금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환율 폭등, 물가 상승, 금리 급등, 이 세 가지 파도 어떻게 견뎌낼 거야, 부동산 시장이. 집값의 정상화는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다시 본계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또 선순환되는 또 혜택이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좀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지금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는 환율과 금리는 천장을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메랑으로 항상 돌아오죠, 환율과 금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4월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못해, 환율 때문에. 1,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달러가 살짝 숨을 죽였지만 엔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약세, 이 샌드위치 안에서 도저히 원화 가치의 확장세를 정말 확대해 나갈 만한 어떤 이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 급등하면 당연히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계빚이 이건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이 급한데 1,500원 넘보는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 분명히 4월 달에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부동산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환율이다. 내부적 대응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방적 희생이 요구되는 경제적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 딱 블러킹 치고, 디딤돌 대출, 서민들이 가장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선 착한 금리를 가진 그런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금리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 부분도 상당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의 가치는 지금 매수 지점보다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물린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 오판해서 내가 접근해서 집을 무리하게 사게 되면 탈출구 없어. 뭔가 유턴해서 돌아갈 지점이 없다는 얘기죠. 세종 보십시오. 지금 14억, 15억까지 올랐었어. 이게 뭐냐? 매수 지점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딱 타이밍을 잡고 집을 사기 위해서 진입한 분들은 지금 반토막 그냥 정신없이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고 있잖아. 지금 7억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13억짜리가 7억, 16억짜리가 11억, 10억짜리가 5억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 옮겨간다는 소문인데, 이게 또 소문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고, 세종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린다 하지만 지금 워낙에 하락 누적률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봐야 될 그런 어떤 수순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0억이 5억 되고, 10억이 5억 되고, 15억이 10억 되고, 그만큼 수성구 모든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한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호가세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부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49억 하던 게 31억, 거의 20억이 떨어졌네. 그리고 해운대, 두산, 위브더 제니스 역시도 32억 하던 게 20, 야, 부산이 무슨 30억을 하냐. 그리고 남구 쪽에 18억 하던 게 10억으로 뚝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이 하락 국면, 그러니까 매수 지점,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한 달 거래 보시면 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쭉 송파구, 훑어보면
대부분 하락세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집의 가치는 매수 지점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급지 이 상승분 반납은 공격적 매수 지점을 절대적으로 배신할 포인트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점에 물려서는 안 되는, 아니 강남 아파트를 산다는 게 고점에 물린다는 게 아니라 비강남권도 어느 지점 내가 원하는 가격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내가 지불하게 되면 이게 매수 타이밍이 완전히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된다니. 결국 집값이 정상적 접근 가능한 곳에서 매수하셔야 정확하게 손실 보지 않고 리스크 감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퇴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수 지점 이 고점이 훅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평생 맷돌 갈아야 돼. 그죠? 환율 올라, 금리 올라, 뭐 어떻게 뭐 좀 변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틈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금융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6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 살피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집을 왜 사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왜 집을 사면 위험한가 라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지금 대외 변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 그냥 몰려오는 쓰나미야. 그 쓰나미 그냥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쓰나미 다 지나가고 일단 정리가 된 후에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선명하게 지금 진입 타이밍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기 자본을 좀 효율적으로 잘 옮기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못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